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먼저 시황을 말씀드리죠. 코스피가 조금 전에 1900을 깨서 1896까지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1902.99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사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중국의 AI가 미리 발생을 했었고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는데 폭발 사고가 거의 피니시 라인 정도에서 두 차례나 있어 사망자가 최소 2명, 지금 1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부상자는 100명 이상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의 악재가 있었어요. 1분기 성장률이 7.7%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미치는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간밤에 상품 시장이 거의 붕괴가 될 조짐이었었는데요. 폭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울릴 만한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유럽과 미국 다 밀렸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추경 규모가 공개됐거든요. 근데 이런 악재를 거의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경의 효과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그런 날인데 하필이면 추경 공개되는 날 미루고 미뤘던 모멘텀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재가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뉴욕이 꺾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마감 분위기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중국의 1분기 성장률도 예상보다 부진했었는데 미국의 지표도 주택 관련 또 뉴욕 지역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제조업 경기도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상 최고가 랠리를 찍던 나스닥과 S&P 500이 모두 2% 이상씩 밀리지 않았습니까? 유럽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빠지긴 했지만 현재 S&P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던 S&P 500마저도 지금 21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가 매수세가 마지막까지 들어오지 않았죠. 이 장 막판에 보스턴 쇼크 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더더욱 안 좋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려를 자아낸 것은 바로 상품 시장 쪽이었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그 놀랄 루자인 금값 차트가 되겠습니다. 3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급락한 전일의 낙폭은 9.2%나 됐었는데요. 그 전일에도 많이 빠졌었죠. 4% 넘게 빠져서 온스당 1,500달러를 겨우 지켰었는데 간밤에 금값은요. 1,363불에 끝이 났습니다. 이 전에 한 1,600불 정도에 머물고 있었을 때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금값 전망을 내렸었습니다. 한 1,500불 중반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참 재밌게도 그 한 2, 3일 뒤부터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서 골드만삭스 예상보다 훨씬 더 금값은 내려가 있습니다. 금값만 밀린 게 아니에요. 은값의 차트도 좀 보시겠는데요. 자, 은값은요. 지금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금값이 간밤에 9% 넘게 급락했다면 은값은 11%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차트 쭉 볼까요? 이 정도의 위치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가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 증시 분위기도 한번 보죠. 1분기 GDP 성장률이라는 폭탄 떨어뜨려 놓고 중국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시장 분위기 좀 보면요. 최근에 계속 부진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부진하죠. 오늘 개장가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요. 중국장도 추세적으로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176선, 거의 201선까지 쳐져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경기 모멘텀이 2분기에나 나올 듯한 그런 분위기 점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춘절 이후에도 좀 낌새를 챘었어야 했는데 계속 이렇다 할 수요 증가세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재고 정리가 빠르게 일어나지 역시 못하고 있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우리 증시, 중국 관련주도 부진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요. 오늘 10시 정도에 이제 국내 추경 규모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추경 규모는요, 정부 측에서 얘기한 공식 집계로는 17조 3천억 원 정도 얘기를 했었고, 여기 이제 기금 2조 정도까지 동원을 한다면 19조 3천억 원 정도 될 것인데, 역시 20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거의 맥시멈 정부로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할 몫을 다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추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타이밍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미루고 벼르고 여기까지 와서 오늘 짠 공개했는데 짠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의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오늘 추경이 공개된 날 중국발 여파로 인해서 G2 경기 부진으로 1,900을 이탈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흐름 체크해봅니다. 네, 1904.07, 지금 16포인트 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1900선을 이렇게 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1900을 여러 차례 건드렸었지만 장중에 1900이 깨진 적은 없었습니다. 자, 시작하면서부터 1%가량 이렇게 하락하면서 시가 부근 정도에 지금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 부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이렇게 1900을 하회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1915선까지 가면서 그럭저럭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낙폭이 좀 줄어들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낙폭이 그려진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추경이 공개된 다음이었습니다. 현재 추경 공개 이후 수급입니다. 추경이 공개된 날 코스피가 1,900이 깨졌다. 물론 기존에 중국 악재도 있었지만요. 누가 많이 파냐? 외국인이 1,800억 정도 순매도. 이 시각에 1,500억 내지 2,000억 정도는 엄청난 매도 규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 정도의 매도가 지금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요. 잠깐 보시면 지금 2,600계약 이상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방위적인 콜옵션까지 팔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전방위적인 매도 공세가 10시 이후 추경 규모가 공개된 직후부터 지금 코스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지금 1,900선 장중 하회가 얼마 만의 일인지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코스피 차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한테 1,896.69까지 갔었는데요. 이제 4월달 들어서 장중에 1,900을 여러 차례 흔들었었지만 깨진 장중에 안 왔었고요. 자, 이 정도 라인 정도 된다면 작년 11월 달에 코스피가 1,850 갔을 때,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 4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1,900을 깼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닷새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는 듯 했지만 역시 파란불로 내림세로 바뀌었습니다. 553.29. 물론 낙폭은 아주 미미한데요. 상승세가 꺾인 원인 역시 분봉 차트에서 보신다면 바로 이 포인트는 추경이 공개된 다음입니다. 글쎄요. 분명히 20조 원 안 됐다 그랬었는데 뻔히 다 알면서도 지금 19조 3천억 원에 못 믿어 있어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상승세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좀 꺾인 점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코스닥은 출발이 별로 역시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파락 출발했었는데 코스닥은 40분 만에 오히려 상승 전환까지 하는 저력을 보여줬다가 오히려 코스닥의 정말 실질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던 추경이 공개되고 나서 역시 모멘텀을 상실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의 현재 수급은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전방위적 매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관도 같이 팝니다. 사실은요,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었어요, 코스닥. 그래서 코스닥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끌어올렸었는데 외국인의 추경 규모 나오고 나서 기관보다 더 많이 팔아서 지금 2배를 팔고 있거든요. 역시 외국인들이 양시장 오늘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을 보시죠. 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발물이 팡 터져서 심지어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0명 이상이 다치는 그런 조금은 뭔가 주식시장 좀 투자하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화됐고 무엇보다 미국 쪽 지표가 또 제조업과 주택 쪽에서 이어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달러 매수 심리가 좀 강화된 날입니다. 1,122원 40전, 오늘 2원가량 오르고 있고요. 개장가가 이 정도, 역시 하늘도 개밥 출발을 했었습니다. 장중 한때 3원 이상 오르기도 했었는데 약간 상승폭이 미미하게 떨어졌다가 재타다시 오르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팁 먼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기운이 21선을 터치하는 등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증시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값과 은값 차트에서 보셨듯이 폭락의 기운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굉장히 악재만 가득한 시장인 것 같아요. 좀 돌이켜보면 엔저 있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어닉 쇼크 있었죠. 그에 앞서서 참 북한 리스크 있죠. 이것도 뭐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중국의 지표 먼저 꺾였고요. 미국 쪽 지표까지 같이 꺾였습니다. 문제는 정말 뭐니 해도 참 우리 운도 없대요. 오늘 추경 나왔는데도 모멘텀을 못 받고 내부적인 또 리스크까지 북한까지 지금 계속 안고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국과 중국 세계에서 경기 회복을 끌고 가야 할 두 주체의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졌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시장에 유일한 호재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죠. 자, 이것이 이제 1,900 정도 라인인데요. 이 1,900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PER 한 8배 정도 라인, 그리고 PBR 1배, 장부가치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유일한 호재는 다시 말씀드리면 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싼데 매력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00 정도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어서 주가를 살만하다고 하는데 오늘 잠깐 떨어지는 종목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하락폭이 좀 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자, 하락폭이 큰 종목들 한번 보죠. 네, 얼마나 하락폭이 컸으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네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하락 후의 큰 종목들입니다. 자, STX, 조선해양 등등은 괜찮지만 고려한이 금값 폭락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대한항공의 오늘 실적 쇼크 전망 때문에 이렇게나 빠지고 있어요. 6%. 더 이상 빠질 곳이 없었을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이것이 대한항공의 차트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참고로 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관련 주가가 밀리면서 상사주도 같이 좀 밀리는 양상인데 추세적으로 하락세 부인할 수 없죠. LG상사도 오늘 마지막 패닉셀링인지 여기서 더 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우인터 마찬가지고 물류 쪽을 하는 역시 경기 많이 타죠. 현대글로비스 역시 전일 신저가 오늘 또 갭까지 동반하면서 5%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가 1,900이긴 합니다. 굉장히 기다렸던, 예를 들어서 나는 저 티셔츠를 10,000원 하면 사야지 그랬는데 세일을 해요. 그래서 15,000원이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제 여름이 다 가니까 여름 티셔츠를 다겐 세일할 거야. 근데 10,000원이 맞습니다. 1,100원, 10,000원 한대요. 근데 살 마음이 별로 안 나. 이게 우리 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도 고민이실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압구정동으로 나가보려고요. 기분도 좀 울적한데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00을 봤습니다. 근데 주식 살 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건 왜일까요? 악재도 정말 많은데 주식 사는 게 맞는지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그리고 주식 비중이 특별히 코스피 쪽에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편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편지 2통. 네, 예. 일단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시장 상황을 대충 여지껏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형주는 이미 뭐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폭탄 투하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건설주, 그리고 건설주 다음에는 또 조선주, 그 다음에는 또 항공주까지 뭐 사실 코스피에는 아직도 지뢰밭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심심찮게 좀 드리면서 좀 네. 마음도 좀 안 좋긴 한데요. 일단 코스피는 뭐 오늘 1,900선을 일단은 보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과연 반등이 재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코스피 업종 가운데서 과연 좀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신다면 네. 저는 그냥 왜 코스피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라는 말씀을 먼저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똘똘한 종목들을 좀 골라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코스피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코스피가 빠지면 빠질수록 반등하겠지, 계속적으로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번 장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아픔을 좀 느끼시고 교훈을 얻으셨을 겁니다. 뭐 코스피라고 해서 뭐 물타기가 계속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코스닥 종목으로 넘어가서 시세를 이번 장에서 느끼신 분들이 오히려 손실폭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의 차별화가 올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실적 시즌 대비해서 코스피보다는 역시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실적 성장세가 뛰어난 종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비중 높으신 분들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가감히 손절을 하실 수는 없으실 테니까 일단은 이번 장을 교훈 삼아서 뭐 좀 유도리 있는 주식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한테 다시 되물어 주셨는데 왜 굳이 코스피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융통성 있는 투자, 특별히 코스닥 쪽에 니시 마켓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1,900 오늘 장중에는 비록 깼지만 빠르게 반등하느냐 여부가 더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는요, 200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67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해요. 300개 종목 정도가 상승하고 역시 600개가량 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많이 빠진 것 같으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준비한 것이 있는데 화면 보고 얘기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일이 4월 15일이었습니다. 전일에도 장중 중국의 악재로 인해서 한번 1,900을 떨어뜨렸다가 올라온 그런 날인데요. 기관 특별히 금융투자 증권사 쪽에서 뭘 정리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역시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 1,900 정도에서 올라올 것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지만 기관은 시장의 반등에 별로 베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정보가 느릴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 정리, 시장 팁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GS건설, 만도 최근에 어닝이 안 되는 종목들의 소위 말하는 어닝 공개되기 전까지는 우량주였었는데 그 우량주가 아까 폭탄 돌리기라고도 우리 김근호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급락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필요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노란 잎이 난 식물에 제가 물을 주니까 녹색으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버티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보면 또 노란, 또 물 줘도 또 여전히 노란색이에요. 결국 나중에 그냥 떼게 되거든요. 근데 이 떼는 시점을 미리 뗐으면 그 똑같은 물의 양분이 다른 잎사귀로 갔었을 텐데 그거 한번 살려보겠다고 계속 물 주니까 다른 애들도 같이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뭔가 좀 결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날이 지나면 올라오겠지. 지금까지 날이 지나서 올라오셨습니까? 그렇죠? 낙폭과대주 투자는 정말 미루자. 심지어 손실폭이 어느 정도 되시더라도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해서 코스닥의 실적 좋은 종목들 좀 옮겨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냥 쉬시던가.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내가 발빠르게 선취매 대형주 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과연 발빠른 움직임이었나 역시 계속 후회하게 되죠. 자, 하나 이제 코스닥을 좀 짚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조정이지만 괜찮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사실은 닷새 연속 오를 뻔했었거든요. 자, 코스닥은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다가 조정이고 지금도 시가보다는 높아서 양봉으로 지금 일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끌고 왔었는데 이때부터 약간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한 번에 크게 눌림목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도 중요하지만 기관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역시 이 정도 부분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역시 코스닥도 전고점 부분까지 왔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세지만 코스닥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결론은 결국 지수보단 종목이라는 의미죠. 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요. 전일 장중에 1,900선까지 위협하면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에 대한 그런 악재를 충분히 소화한 줄 알았지만 미국 쪽에서 또 유럽 쪽에서 상품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보고 중국발 2차 타격을 받는 우리 코스피는 정말 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추경 카드까지 다 나왔는데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1,900, 1,800대 왔으니까 정말 싸니까 제발 사십시오. 세일만 외치고 있을 걸까요? 우리 코스피가 세일합니다인지 우리 코스피가 위험합니다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뉴스인 마켓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백악관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 발전 방향,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관련 공조 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고조돼온 한반도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한미 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대북 억지력 유지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긴밀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4일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경기에 이바지하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고 연간으로 2%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추경 규모는 총 17조 3천억 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경제위기 시 추경을 제외하고는 최대 수준입니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대 보증이 폐지되고 하우스푸어 지원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5월부터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 보증 관행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예외적 연대 보증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발생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 대책도 검토됩니다.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수혜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올해 1, 4분기 양주 소비가 11%나 감소했습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양주 소비량은 45만 935상자로 작년 같은 기간 50만 6,450상자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양주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유럽발 금융위기 등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가격이 비싼 양주 소비를 피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디아지오 코리아의 윈저 판매량은 작년 1분기 21만 1,050상자에서 올해 1분기 18만 9,450상자로 18% 감소했습니다. 반면 알코올 도수 36.5도의 부드러운 양주인 골든블루는 2만 3,225상자가 판매되는 등 작년보다 119% 성장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양주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알코올 양주가 큰 신장세를 보인 것은 소주에 이어 양주에도 저알코올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3개월여 만에 서울 서초동 사옥으로 출근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오전 집무실로 나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하와이로 출국한 뒤 하와이와 일본을 오가며 석 달 가까이 해외에 머물다 지난 6일 귀국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 글로벌 경기 침체를 딛고 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구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중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LG CNS가 무인 헬기 전문 기업 원신 스카이텍을 인수했습니다. 원신 스카이텍은 독자 기술로 산업용 무인 헬기를 개발하고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에 수출해온 기업입니다. LG CNS는 무인 헬기에 내장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한 데 이어 이번 인수로 무인 헬기 제조 기술을 확보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무인 헬기 종합 솔루션을 갖추게 됐습니다. 진에어가 제주 중국 옌진 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진에어는 오늘 10월 14일까지 6개월간 189석 규모의 B737-800을 투입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운항할 예정입니다. 마원 진에어 대표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주 칭따오, 제주 창사, 제주 란저우 노선에 이어 이번 옌진 호선까지 제주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LG U+가 스마트 IPTV인 U+ TV G에서 풀 HD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LG U+는 이에 앞서 지난달 풀 HD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LG U+는 어벤져스와 007 스카이폴 등 35편의 영화를 우선 풀 HD 영상으로 제공하고 올해 연말까지 제공 영상을 100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월 16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